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27일 창동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 2사단 25연대는 백석전교에서 밤새도록 임금군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금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최병덕 총장이 이렇게 김백일 참모부장이나 양국진 군수국장이 실탄과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이것을 보급해 준다고 장담을 그는 26일 날 밤새도록 기다리고 27일 새벽까지 실탄도 먹을 것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27일 새벽이 되어도 먹을 것도 실탄도 오지 않고 새벽이 됐습니다. 중대장이 늘은 이렇게 밑에 부하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대대장한테 먹을 거가 실탄을 보내주고 그걸 백석천교로 폭파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쳐도, 그리고 김병희 연대장은 최병덕 총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도 이렇게 전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이제 이민군 전차가 149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 폭파된 전차를 밀어내고 그 많은 전차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5연대 장병들은 참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런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탄식을 하면서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탄이 없어서. 그래서 3대대는 창동으로, 2대대는 도봉산 쪽으로 해서 이제 후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이필 연대장 대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이필 2대대는 방학동에서 이제 내보가면서 그래도 실탄 몇 발씩 담은 것을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산에 이제 내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는 일단 보내고 보병이 올 때 보병들을 이제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병들은 해볼만 하죠. 전차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서워서 이제 못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병들을 공격하니까 전차가 가다가 보병들이 뒤따라 오지 못하니까 전차가 전진을 못하고 25연대 장병을 향해서 전차포를 이제 쏘니까 25연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실탄을 다 쏘고 도병산 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한강을 하면서 판계전패에서 25연대가 전멸돼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25연대가 해체돼 버렸어요. 전멸됐다고 해체시키면 안 되죠. 이런 연대는 살려가지고 현재 7사단 소속으로 해서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또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25연대를 살리자고 하고, 그리고 전차를 파견 포병 4명 이름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자고 그래도 누가 하나 말 듣는 사람이 없이 지금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또 7사단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25연대 기념비를 세우고 4명 죽은 사람, 포살당한 사람도 이름을 밝혀서 새기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의정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해서 교육장으로 쓰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연대가 이제 실탄이 없어서 도봉산 북한산 수색을해서 이제 행진로를 거쳐서 이제 170명이 살아서 이제 한강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백석전전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25연대가 6월 26일까지 이민군 3사단과 4사단 150대 전차를 13시간 이제 지연시킨 거죠. 이것이 27일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은 유일한 힘이 된 거죠. 만약에 이때 이민군이 창동 거쳐서 수일이 거쳐서 미아리까지 왔으면은 트루먼이나 참모들이 한국전 참전에도 가능성이 없다 포기할 건데 13시간을 저지했기 때문에 트루먼이 한국전에 참전하자.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무심하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6월 24일 날 최병도 육군 참모총장이 장병들을 휴가와 외출을 보내지 않고, 두 번째로는 만세교, 포천교, 오령교, 자율교, 백설천교를 폭파하고 전차가 못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군 2사단 16년대 5연대 실탄을 지급하고, 그리고 7사단 8포병대 293 소령에게 105mm 곡사포 15문과 그 다음에 교도대 4문과 그리고 2사단 곡사포 4문과 합쳐서 23문만 실탄만 제대로 지급했으면은 인민군 3사단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연대가 증거를 한 것입니다. 25연대가 이렇게 전차를 한 대를 파괴하고 149대를 저전 것을 보면은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잘못해서 이렇게 포천이 점령되고 의정부가 점령되고 이제는 서울이 점령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산에 국군 1사단과 5사단이 인민군 1사단과 6사단을 잘 2개 사단을 방어를 했어요. 춘천의 6사단은 인민군 2사단과 7사단 2개 사단을 잘 방어했었고, 강릉의 8사단은 인민군 5사단과 76부대를 잘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동두천에 1년대하고 18년대도 방어를 잘했어요. 포천에서 축성령에서 의정부만 이렇게 잘 방어했으면은 쉽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수 없고 한국을 점령할 수 없는데, 너무나도 포천에서, 그 다음에 호원동에서, 그리고 축성령에서, 그리고 백석천교에서 실탄이 없어갖고 너무나도 참패해서 결국은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국방장관 신성모, 육군참모총장 최병도, 참모부장 김백일, 군수국장 양국진, 공병국장 최창식, 7사단 9연대 윤충근, 수도사단 3년대장 등 이 사람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민군이 공격을 해서 공격했을 때 스스로 포기하여 대한민국이 패망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일 만에 어떻게 해서 국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6개 사단이 붕괴되고 4만 4천이 죽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동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도 6월 27일 국군 1연대, 18연대, 9연대, 3연대, 5연대, 16년대, 25연대, 육군 직할부대 등 3개 사단 패잔병이 약 7,000명이 그냥 소총 한 자루만 가지고 우원히 창동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대고 명령계통도 없고 사단이니 대대니 연대대니 없고 그냥 무질서하게 창동으로 다 이제 국군이 다 모인 것입니다. 국군 7사단은 이제 57mm 대전차포 12문, 바주카포 128문, 105mm 곡사포 15문, 그리고 60mm 박격포 26문, 그리고 60mm 박격포 54문 등을 모두 다 버리고 소총 한 자루씩만 가지고 창동으로 다 집합한 거예요.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실탄이 없고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맨주먹으로 인민군을 적군을 막으네요.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맨주먹이에요. 이렇게 57mm 대전차포가 12문, 바주카포가 128문이에요. 전차를 막는 그 전차로도 바주카포 가지고도 전차 캐터필러라고 그래요. 돌리는 거 궤도, 그것을 쏴버리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캐터필러로 받쳐주는 것이 특수고무로 돼 있어요. 거기다 화염병을 던지면은 그 고무가 타버리면은 캐터필러가 벗겨져 버려요. 그럼 탱크는 그냥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탱크가 무서운 무기지만은 캐터필러가 끊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5mm 곡사포가 15문, 60mm 박격포가 26면, 60mm 박격포가 53문, 7사단만, 2사단 수도산 빼고 7사단만 했는데 이런 엄청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실탄이 없고 제대로 준비 안 돼갖고 2사단과 수도사단은 다 버리고 무기까지 버리고
그거 합치면은 엄청난 무기를 다 버리고 소총 한 자루만 가지고 지금 창동으로 집합한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참 우리가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인민군은 저렇게 철저히 준비해 갖고 오는데 이렇게 무기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3개 사단이 붕괴돼 갖고 지금 창동으로 다 모인 거예요. 7사단 포병대 곡사포 15문과 포병학교 2교대 곡사포 4문과 2사단 곡사포 4문이 다 고철이 돼버린 거예요. 23문이. 그리고 2사단 포병대장 김겸 대령이 105mm 곡사포 4문을 가지고 창동까지 왔어요. 근데 뭐 실탄이 있어야 쏘죠. 실탄이 없으니까 다 그냥 뭐 고철이 돼버린 거죠. 창동 전투에서는 국군 1연대장 함전우 연대장이 이민군 전차포에 맞아서 이제 전사를 했어요. 그의 나이 이제 29세지요. 젊은 나이에. 대구 3사단 22연대가 방학동에서 이민군을 저지하겠다고 해서 딱 22연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22연대는 포병대가 없는 거예요.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방학동이 창동이 점령되고 방학동이 이제 점령되고 그런 거죠. 6월 27일 최병덕 참모총장이 창동에 도착하여 이사단장 이영근 사단장에게 이 선에서 적의 공격을 쳐부시고 공세로 이전하시오. 그리고 창동선에서 끝까지 사수하시오. 이렇게 이영근 사단장한테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영근 사단장은 지금 빨리 한강선에서 다 병력을 후투식해서 한강에서 인민군을 방어를 해야지 여기서는 도저히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무모한 전투는 피해야 합니다 하고 명령을 이제 듣지 못하겠다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빨리 반격하여 북전하시오. 오늘 미군이 B-29 100대가 12시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미군 100대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전차도 공격하고 인민군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북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근 사단장이 25, 26일, 27일까지 미군이 온다, 비행기가 온다, 맨날 그 수만 하고 실탄을 주고 밥을 줘야지. 미군이 오기 전에, 비행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왜 미군만 의지하느냐. 이영근이가 막 최병덕은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난 도저히 못 하겠다. 당신이 한번 해보라. 당신이 그러면 해보라. 실탄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26일날 27일까지 실탄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세상에 우리 보고 싸우라 해놓고는 무슨 소리냐. 당신이 데리고 가서라. 그래서 이영근하고 최병덕 그냥 도상에서 대판거리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근 최병덕 참모총장이 명령을 불병한다고 이영근 사단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쳐서 사단장직에서 해임시키고 대신 유정 장군이 이렇게 의정부 찌고 전투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사단 5연대장 나이필 차갑준 대령이 소령이 싸움을 잘했는데 실탄이 없어서 후퇴했다고 박혜성 중령으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2사단 참모장 최창은을 5연대장에 임명을 하고 결국은 이영근 장군은 2사단장에서 이제 해임됐죠. 그리고 이제 이민군 전차는 창동, 쌍문, 고개, 그 다음에 수일이를 순서대로 국군을 패장시키면서 순식간에 가는데 지금 창동에서 방학동에서 수일이, 미아리까지 국군이 없는 거예요. 국군이 있더라도 패잔병, 소총 한 자루 갖고 어떻게 이민군 전차 150대를 이렇게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막 밀고 내려가게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은 그냥 밀고 그냥 이렇게 방학동, 수일이, 미아리까지 그냥 내려가는 거죠. 패잔병 한 3,000명과 20년대 1개 대대가 보충되어 곡사포 6문 181mm 박격포 수시문으로 인민군을 미아리 삼거리, 지금은 미아 사거리라고 그러죠. 미아 삼거리, 그때는 이제 공동묘지가 있고 그래. 거기가 옛날엔 거기가 양주군, 지금은 이제 수일이 방학동, 수일이 또는 이렇게 미아리 고개, 미아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양주군으로 들어갔어요. 다 이제 거기에 모였어요. 6월 27일 오후 7시경 인민군 전차가 미아 삼거리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전차에 가까이 오자 20년대 박기병 대령이라고 유명한 분이요. 그분이 포병 대대에게 전차를 집중으로 공격하라. 그래서
이제 포병대가 막 전차를 해서 집중으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구연대 2대 대장 전순기 소령이 포천에서 이렇게 왕방산을 거쳐서 의정부를 거쳐서 살아서 어떻게 창동을 해서 미아리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아리에서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자기가 수리탄을 들고 첫 번 전차에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 첫 번 전차가 이제 수리탄 위에서 파괴되니까 전차가 또 수리를 이제 좀 밀려났었죠. 그리고 20년대 포병대가 공격을 해서 일단은 이제 전차가 수리로 27일 날 오후에 이제 후퇴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지금 기름시장이 있는 거기서 이제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데 뭐 싸움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는데 그 기름교 앞에 기름교가 있어요. 다리가 거기를 이제 공병대가 폭파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다이나마이트는 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타고 들어가다가 그냥 선이 끊어져 갖고 폭파되지 못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민군은 국군은 미아리 전투가 이제 끝나고 미아리 전투에서 이제 인민군이 완전히 미아리를 점령해서 이제 28일 날 새벽에 미아리 고개를 이제 넘어서 결국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게 됐죠. 창동 전투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인민군이 4일 만에 서울 점령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